야구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졌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전설적인 포수 미키 코크런입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는 강력한 승부욕과 투지 덕분에 블랙 마이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그라운드를 지배했습니다. 현대 야구의 화려한 기록들에 가려져 우리는 왜 이 위대한 선수의 이름을 잊고 살았을까요? 그의 찬란했던 질주는 경기 중 머리로 날아든 단 하나의 투구 때문에 너무나도 허망하게 멈추고 말았습니다. 미키 코크런은 단순히 공을 잡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의 영혼을 바꾸고 역사를 뒤흔든 특별한 리더였습니다. 그의 별명 블랙 마이크는 타오르는 열정과 절대 패배를 용납하지 않는 강인한 성격에서 유래했습니다. 경기에서 지고 나면 그가 있는 라커룸에는 장비가 날아다녔을 정도로 그의 승부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코크런은 보스턴 대학교 시절 야구뿐만 아니라 5개 종목에서 대표 선수로 활약한 천재적인 운동선수였습니다. 특히 미식 축구팀에서는 쿼터백, 펀터, 런닝백을 모두 소화하며 경기장을 종횡무진 누볐습니다. 경기 중 의식을 잃고 실려 나갔음에도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복귀해 터치다운을 성공시킨 일화는 전설적입니다.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밤에는 재즈 밴드에서 색스폰을 연주하며 힘들게 학업을 마쳤습니다. 졸업 후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이었던 프로야구 무대를 선택하며 그의 진짜 야구 인생이 시작됩니다. 원래 삼루수였던 그는 대학 3학년 때 포수로 전향했고 이 결정은 야구 역사를 바꾸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이 천재적인 선수가 야구계에 처음으로 던진 충격은 무엇이었을까요? 미키 코크런은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기 전 하부리그에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타격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1923년 도버 세네터스에서 타율 3할 2푼 1리를 기록하며 마이너리그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당시 최고 수준의 마이너리그였던 포틀랜드 비버스에서 타율 3할 3푼 3리를 치며 정점에 섰습니다. 결국 1925년 명장 코니 맥 감독의 눈에 띄어 대타로 나서며 역사적인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릅니다. 코니 맥 감독은 주력이 빠르고 출루가 좋은 코크런을 포수임에도 리드오프와 3번 타자로 기용하는 타격을 선보였습니다. 데뷔 첫 달이었던 5월에 시원한 마수거리 홈런을 터뜨리며 팬들에게 강력한 첫 인상을 남겼습니다. 5월 21일에는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무려 3연타석 홈런을 때려내며 20대 4 대승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데뷔 첫 해부터 뛰어난 활약을 펼친 그는 기자단과 팬들이 선정한 활약상 투표에서 당당히 2위에 올랐습니다. 데뷔 2년 차인 1926년 그는 이미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포수로 공인받기 시작했습니다. 코크런은 공격과 수비 두 가지 모두에서 완벽한 표준을 제시한 최초의 포수였습니다. 투수들의 공을 끝까지 골라내며 누상해 나가는 그의 능력은 상대 팀에게 큰 공포였습니다. 야구 팬들은 포수라는 어려운 포지션에서 엄청난 타격을 보여주는 새로운 영웅의 등장에 열광했습니다. 그의 화려한 데뷔와 활약은 필라델피아 애슬레틱스 완조를 건설하는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전성기를 지탱한 상징적인 기록들은 무엇이었을까요? 1920년 후반 미키 코크런은 마침내 자신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29년 그는 팀을 이끌고 대망의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특히 월드시리즈 4차전 0대8로 뒤지던 7회 말에 무려 10점을 뽑아내며 만들어낸 대역전극은 그의 집념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930년에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필라델피아 애슬레틱스는 메이저리그를 지배하는 최강의 왕조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통산 타율 3할 2푼은 5,000타수 이상을 기록한 역대 메이저리그 포수 중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게다가 4할 1푼 9리에 달하는 통산 출루율 역시 역대 포수 중 범접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록입니다. 포수임에도 불구하고 한 시즌에 12개의 3루타를 칠 정도로 그의 주력과 기동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이 엄청난 활약을 바탕으로
그는 1928년 생애 첫 아메리칸 리그 MVP 영예를 안았습니다. 1932년에는 홈런 23개와 함께 생애 유일한 100타점 돌파인 112타점을 기록하며 해결사 본능까지 뽐냈습니다. 그는 지미 폭스, 알 시먼스 등 당대 최고의 거포들과 함께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무서운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차가운 숫자로 표현되는 기록 그 이상이었습니다. 누상에 나가면 언제나 공격적으로 베이스를 훔치고 홈을 밟아 팀에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전성기의 정점에서 그는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며 야구 역사에 깊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공격력뿐만 아니라 포수로서 투수들을 이끈 독보적인 수비 스타일은 어땠을까요? 데뷔 초 코크런의 수비는 낙제점에 가까웠으나 베테랑 사이 퍼킨슨의 혹독한 훈련을 견디며 최고의 수비수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투수의 심리를 읽는 능력이 탁월하여 경기 중 투수들이 그의 사인을 거의 거부하지 않는 완벽한 신뢰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전설적인 투수 레프티 그로브와 스쿨보이 로우가 각각 16연승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바로 그의 리드였습니다. 레프티 그로브는 나는 코크런의 사인에 단 한 번도 고개를 흔들지 않았다며 그의 리드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투구를 한 손으로 잡는 독창적인 수비 스타일을 고안해냈고 이는 포수들의 손가락 부상을 크게 예방했습니다. 상대 타자의 약점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자기 투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투수 리드는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그는 육중하고 느리다는 포수의 고정관념을 깨고 언제나 민첩하고 날렵하게 그라운드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출루하면 곧바로 주자로 변신해 상대 투수의 혼을 빼앗고 기회가 오면 주저없이 다음 베이스를 훔쳤습니다. 그는 매 경기 전에 상대 타자의 핫존과 콜드존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투수진에게 공유했습니다. 홈플레이트 뒤에서 야수들이 위치를 완벽하게 조정하며 경기장 전체를 지배하는 사령관이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그의 도루 저지율은 무려 52%에 달해 상대 주자들에게는 거대한 벽과 같았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마운드에 올라 투수를 다독이고 흐름을 끊으며 경기를 완벽하게 조절했습니다. 그는 팀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몸을 사리지 않는 허슬 플레이로 동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선수에게도 야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930년대 초 대공황의 여파는 메이저리그 구단들까지 덮쳤고 재정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애슬레틱스 구단주 코니 맥은 구단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주축 선수들을 이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미키 코크런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금 10만 달러의 이적료에 디트로이트로 이적합니다.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그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로 이적한 그는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직까지 겸임하며 팀의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그는 패배의 시기에 젖어있던 디트로이트 선수단에 특유의 강력한 투지와 승부욕을 불어넣었습니다. 부임 첫해 디트로이트는 101승 53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25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 기념적인 팀의 변화를 이끈 미키 코크런은 1934년 아메리칸 리그 정규 시즌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야구 역사상 가장 큰 논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뉴욕 양키스의 루게릭 때문이었습니다. 루게릭은 그의 타율, 홈런, 타점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루 게릭의 기여도 WAR은 무려 10위였던 반면 MVP를 받은 미키 코크런은 4.5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자들은 하위권 팀을 101승 우승팀으로 바꾼 코클런의 무용적 리더십 가치에 표를 던졌습니다.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동료들에게 준 영감과 열정이 MVP 투표의 결과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1934년 MVP 투표 결과는 지금까지도 통계학자들과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오해와 비하인드로 남아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최정상에 섰던 미키 코크런의 커리어를 영구히 종식시킨 끔찍한 사고는 무엇이었을까요?
1937년 5월 25일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그의 인생과 야구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납니다. 상대 선발 투수는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양키스의 우완 정통파 범프 헤들리였습니다. 코클런은 앞서 3회 초 타석에서 헤들리의 공을 정확히 받아쳐 통쾌한 동점 솔로 홈런을 터뜨린 상태였습니다. 5회 초 두 번째 대결 볼 카운트 5회 초 두 번째 대결 볼 카운트 3볼 1스트라이크의 상황에서 핸들리의 손을 떠난 공이 몸쪽 높은 곳으로 날아왔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던 시절 핸들리의 강속구는 코크런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그대로 강타했고 그는 비명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두개골이 3군데나 함몰되는 심각한 부상으로 그는 무려 10일 동안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깨어났지만 다시 타석에 서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그는 결국 34세의 젊은 나이로 은퇴했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사고는 전통에만 얽매여 있던 야구계의 타자 보호 헬멧 의무화의 목소리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수 생활이 비극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국을 위해 제2차 세계대전에 자원 입대하며 해군 장교로 입관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이 전사하며 그는 야구장 사고보다 더 끔찍한 인생의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선 그는 1947년 기자단 투표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포수가 되었습니다. 양키스의 전설 미키 멘틀의 아버지가 당대 영웅이었던 미키 코크런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디트로이트 구단은 홈구장 3루 뒤편 도로명을 코크런 애비뉴로 개장하며 그의 헌신과 리더십을 영원히 기리고 있습니다. 미키 코크런, 그의 뜨거운 심장과 투지는 메이저리그를 사랑하는 모든 야구 팬들의 기억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